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장님이 이제 스튜디오 딱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 들어오셔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차장님도 저희 못지않게 힘드시죠? 그렇죠. 이 계좌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날, 오늘 같은 날도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미국장 보고 이 정도면 얼른 잘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잘못 봤나? 명치한테 세게 맞은 느낌입니다. 미국장을 보면서도 오늘의 방송의 모든 시나리오의 첫 줄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네, 미국장이 사실 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 많이 빠졌지만 그 전날에 워낙 좋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오른 것도 없이 오늘 또 얻어맞게 생겼으니 모든 것이 미국장을 좋아도 우리는 좋을 게 없고 어떤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는 맨날 그 업종 종목 섹터의 순환매 뿐이니 참 전망과 공부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느낌마저 들어서 참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짜증 지수가 거의 극에 달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바닥은 왔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진짜 그게 생각보다 많이 맞아요. 업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지수가 극에 달할 때 보면 거의 바닥이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 터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달러가 글로벌 시장으로 풀릴 때 한국 시장이 수혜볼 타이밍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시장이요. 한국 시장은 늘 그렇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런 시장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들이 늘 있어요. 늘 지금이 그런 짜증나는 시기의 한 템포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장도 정말 요란스러운 것이 엔비디아 널뛰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포드 18% 빠졌을 때 제가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지금 인텔 시간에 의해서 20%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 5% 빠졌으니 이게 지금 하루에 4분의 1이 날아간 건데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잖아요. 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 또한 너무나 요동스럽다 보니 오히려 오히려 한국 시장은 이럴 때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힘듭니다, 진짜. 네, 힘드신 거 여실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시기를 어차피 지나가야 된다면 이걸 득이되게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진짜 눈 닫고 귀 닫고 다 안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봐야 한다면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각 이 형님 섹터들의 방향을 좀 잡아볼게요. 여전히 제 생각에서는 바이오가 여전히 가장 앞에 있는데요.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투심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이오가 그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반도체가 바로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단기 낙폭으로는 너무 크다. 가장 단기 낙폭이 큰 섹터는 반도체인데 주도 섹터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반등을 주는 것을 보고 그렇지 이제는 한 템포가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라요. 이게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데일리 단타를 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 전략을 이렇게 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틀어놓으셨는데 방송에서 하루 종일 반도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바이오를 사시고 오늘 시장에 계속 틀어놨는데 방송에서 계속 바이오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많이 빠진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중국과 관련돼서 미국과 관련돼서 갑론을박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어쨌든 반응을 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낙폭과대 영역에서 반등의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지수들을 활용하는 매매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틀었는데 하루 종일 바이오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많이 빠진 반도체가 뭐가 있지?
이런 전략. 그리고 어저께 막판에 2차 전지가 예. 2차 전지 오르는 이유 있나요? 바이오도 대부분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왔던 것처럼 이 안에서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섹터를 오히려 공략하는 것이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섹터별로 이제 지금 뭐 부담 요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요소도 있고 기대 요소도 있는 건 모든 섹터가 좀 동일할 겁니다. 그 분야가 조금 다를 뿐인데요. 네.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의 센티적인 요소들까지 챙겨주셨어요. 문득 제 브리핑은 어땠나 했더니 약간 3대 3대 3으로 했는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세 개 다 좀 비중을 적절히 했거든요. 그럼 네. 어떡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저는 이제 바이오를 좀 앞단에 두고 바이오를.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낙폭과대 구간이 있어서 오늘 다시 빠져서 원위치가 온다면 오늘 막판에는 반도체 공략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빠졌다라는 것은 인텔이 20% 얻어맞는 걸 반영된 가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판에 돌려 올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가요. 미국 증시를 어제 미국 밤을 보고 오늘을 대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의 우리 장을 보고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를 대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쉽거든요. 약간 선행하는 의미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대응해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미국 인텔 박살난 거, 이 박살난 게 오늘 장중에는 다 반영이 될 테니까 그걸 감안해 봤었을 때 오늘 반도체 종가 공략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이제 성공전략 출연됐던 정원정 부장님도 농담처럼 우리가 선행이죠.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네. 앞서 끌고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요즘에는 정말 시간 외에 이런 시세를 우리가 반영하고 미장이 반영하기 때문에 밤사이 미장을 우리가 뭐 소화한다 이것보다는 시간의 이슈에 더 민감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텔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장 후반에 되돌릴 경우 대응 가능 이거 네. 받았고요. 시간 외에서 애플의 실적도 나왔는데 뭐 그리 나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기대 그 이상을 원하는 시장에서 기대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점과 좀 중국 쪽에 매출 예상 하회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애플 관련한 실적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뭐 시장 상황이 진짜로 부러지지만 않으면 본전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애플 올라왔지만 뭐 시간에서 조금 반등을 주는 거 보고 제가 들어왔는데 뭐 빠졌던 거 생각하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요즘 실적이 잘 나오면 그렇게 되고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인 거고 삐끗했다가는 이제 그냥 꼬꾸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뭐 실적이 좋아서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증시 왜 빠졌는지 말씀 안 드렸네요. 다들 아시죠? PMI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 인하의 이유가 침체냐 인플레냐인데 이제 인플레라고 환호를 질렀다가 아니야 침체한데 망치 하나 맞았으니 근데 침체라고 너무 과잉 반응을 했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해석해서 이것 때문에 무엇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8월 15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시장의 전반적인 왜냐하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결국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기보단 시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포트를 정립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 시기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면 애플 밸류체인도 굳이 지금 섣부른 대응은 아니다. 뭐 글쎄요. 이노텍도 좀 밀렸고 전자도 대표적인 게 LG 이노텍인데 다 밀린 자리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 전체는 지수의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금 국지적으로 전략을 짜기가 사실 네. 시장 자체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시장의 관전들을 좀 살피면서 추후에 분위기가 좀 바뀔 때 좀 세세한 전략을 챙겨가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어부질격으로 뭐 어떤 이슈 타고 반등하는 종목들 들여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로봇이나 게임 이런 쪽 등이 될 텐데 이쪽에 대한 의견도 좀 살짝 듣고 싶어요. 사실 요럴 때 시장이 이럴 때 하나의 산업과 섹터로서 자기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게임이고 로봇은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자기만의 길을 가질 수도 있을 섹터인데 아직 이 섹터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그 하락장에서도 메타는 선방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 빠져서 여기가 더 빠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섹터는 아닐 것 같은데 이쪽 섹터를 어저께 쭉 정리해 보니까 일단 느낌은 게임은 넥슨 게임즈가 확실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슈퍼톱이 이제 조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 뭐 트레이딩 하려면 이쪽 정도로서는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의 의미를 주기보다는 로봇택시를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 로봇택시라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인데 저한테는 자율주행의 가장 앞에 있는 종목은 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현대오토에버가 좀 네. 앞단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뒷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상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본인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바이오 차자연과 바이오 특집하고 상반기에서 정말 좋은 시세들이 다 났는데 지금 그들 종목에 대한 AS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종목 말씀 주셨는데 일단 가장 최근 것들만 저희가 올려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의미 있게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 있나요? 셀트리온이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코멘트를 해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그게 합병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합병이 옳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합병이 된다면 합병된 이후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부양할 것이다. 그래서 좀 긴 그림을 갖고 보자라는 시각에는 여전히 그 맥락을 갖고 있고요. 어제 진짜 좀 아쉬웠던 것은 진펜트라에 대해서 PBM 등재가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그것을 이렇게 쏙한 까먹었다라는 게 합병 이슈로 그것이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조정을 주었다가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리가캠이다 보니 알테오젠도 자기의 길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보니 아직은 뭐 제약 쪽에서도 충분히 훈풍이 들고 있지만 그쪽이 조금 템포로서는 박자로서는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의 조정시 매수 의견은 충분히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가 잘 기다려 보면서 체크해 나가겠고요. 셀트리온,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등등 살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눈여겨볼 낙폭 과대 섹터 좀 듣고 싶어요. 낙폭 과대여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손이 편하게 나갈 수 있을 분야 어디로 추려줄까요? 낙폭 과대가 아닌 곳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은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 하나를 찝어라 한다면 디자인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가 왜 많이 빠졌을까요? 파운드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포기할 수는 없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리 우리나라에 승부를 보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매도 크라이막스라는 고민까지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낙폭이 심한 곳이 거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가 반등을 줄 때 여전히 빠른 쪽은 삼성향 HBM 관련된 쪽이 여전히 좀 반등은 그쪽에서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 뭐 네오셈 YC,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가 여전히 그쪽은 빠르구나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으니 그냥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대응 이런 장들이 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그럴 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조정을 준 테마가 건설기계 재건 쪽이거든요. 근데 건설기계 업종이 테마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고 우리나라도 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설 쪽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재건 쪽은 결국은 제가 바이오 특집을 했었던 이유는 금리 인하에 누가 수혜를 볼 거냐.
근데 건설은 차마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건설을 볼 수 있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PF와 관련돼서 증권사 보고서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내놓는 걸 보니 과거에는 못 썼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PF에 관련된 증권사 보고서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보니 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터진다라는 거를 우려하기에는 좀 과잉 우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조정에서 건설 기계 섹터는 조정 시 매수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것이 꼭 우크라이나 뭐 트럼프 이런 테마로 접근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계속 ING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섹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네. 요 마지막 대화가 굉장히 좀 정리적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셀트리온을 왜 찢었다 붙였다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겠죠. 자, 시장에 대한 각 관전 포인트들 잡아봤고요.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그 자체를 오늘 함정남 사장님이 좀 반영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IBK 투자증권 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